안녕하세요. 저는 사람과 사람들 미국 대료 교육학원 대표 오강렬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서면은 가슴이 뜁니다. 너무 아름다운 미인들과 미남 다 오셔서 너무 좋고요. 오늘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멀리 지방에서도 오시고요.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이 시간이 아마 우리 원장님들한테는 이 어려운 시국에 임대료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받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안 믿어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오신 이유는 퍼핑펌 뿌리 볼륨을 살리는 거 요걸 이걸 가지고 우리 살롱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염색할 때, 파마할 때 어떻게 하면 뿌리 볼륨을 고객을 감동을 시키면서 뿌리 볼륨을 살려서 매출로 연결될 건가 그걸 배우러 오셨는데 이 퍼핑펌을 개발하신 우리 고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근태 고수님은 잘 아시죠? 펌 10펌에 미친 아저씨. 그리고 책을 5권 이상 집필하셨고 서점에서는 책을 한 권도 판매하지 않는데 베스트셀러 작가십니다. 아시죠? 지금 책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발명가세요. 요것도 이근태 고수님께서 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로 뿌리 볼륨을 살리는지 오늘 발명가께서 직접 오셔서 이걸 이용해서 이 커피펌을 이용해서 뿌리 볼륨을 살리는 거 펌할 때, 펌 시술할 때, 염색 시술할 때 이 모든 노하우를 싹 쏟아놓고 가실 거니까 눈에다 형광불을 켜고 반짝반짝하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다 내 거 화시키셔서 살롱에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자, 우리 이근태 고수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는데 네, 모시겠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쑥스러워 죽겠어.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냥 이제 앞으로 원숭이를 하나씩 데리고 다녀야 되거든요. 시골 약장사 같아. 그리고 저 우리 오광렬 대표님 또 이야기하는 건 부흥회 항상 얘기하지만 부흥회 하는 거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고요. 전화번호예요. 자, 요 번호 뭐 바꿀 일 없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쪽으로 다 문의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전화번호를 잘 저장을 안 하더라고요. 사진만 찍고 어디 가는지 잊어버려요. 그죠? 네. 오늘 염색 한 명 하고 뭐 원하시면 파마 2명 정도? 뭐 간단 한 명 하나 2명 하나 똑같으니까. 그리고 뿌리 볼륨 참 뿌리 볼륨 살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시도 안 한 미용인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야 이거 최고다 이렇게 또 뭐 정말 이게 최고다라고 했던 것도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뿌리 볼륨 살리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싱이고요. 그죠? 그건 너무했어. 그 뼈다귀 많아가지고 물론 그거 엄청나게 많이 팔고 그거 가지고 지금 매출을 올리는 분도 계신데 그 뒷감당이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 또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 신정일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파마는 약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 제가 웃긴 게 다운펌은 두피에다 갖다 덕지덕지 약을 바르면서 왜 머리가 나 있는 방향을 전환이 될 정도로 약을 꼭 발라야 되는데 두피에는 저 정글 쪽은 약으로 안 바르고 파마를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참 저도 이상했어요. 이게 나오자마자 어떤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용인들 참 진짜 자기만의 생각, 자기가 판단은 정말 빠르더라고요. 저게 살아? 안 돼. 저게 왜 살아? 저게 로또라고? 이렇게 로또는 그냥 무조건 많은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요걸 그 자리에서 보면 다 하시는 이야기가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라고 생각해요. 그 하루아침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이제 미용을 30년을 하면서 제 카카오 스토리를 보면 제가 정말로 일관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절인가부터 대한민국 뿌리 볼륨은 제가 해결한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느 한날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 시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뿌리 볼륨을 살리려고. 근데 그걸 약으로 뿌리 볼륨을 살리는 연습을 이 자리 와서 시켰는데도 안 해요. 그리고 뿌리 볼륨은 약으로 사는 거야. 약 바르는 연습을 하자. 광고를 내잖아요. 2명이나 3명밖에 안 와. 그러면서도 현장에서는 절실히 고객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시도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이거 안 되는 것 같고 포기는 어쩌고 왜 그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말고 뿌리 볼륨이 왜 사는지, 그리고 정말 염색약을 갖고 뿌리 볼륨이 사는지 제가 15분만 간단하게 파마약 염색약 이걸 가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염색 이대로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누구 욕할 자격도 없어요. 집에 사는 염색이 나쁘다, 염색방이 나쁘다. 염색방 가보세요. 미용실 저것들이 내가 염색 잘해놓으면 머리 다 조져놓는다고 이제 파마해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는 뭐가 얼마나 다르냐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염색약을 사루에 가서 바르는 거 보면 이거는 아니다. 진짜로 아니다. 먼 얘기는 그럴 수 있다선 쳐요. 어느 날부턴가 제가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저도 굉장히 깔끔을 떠는 사람인데 진짜 이 염색하기가 싫은 거예요. 특히 색치 염색. 그리고 숱이 없어서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저 염색하는 거 보면 그냥 두피에다 붙여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염색해달라고 했더니 여기다 또 랩을 씌워버리더라고요. 저 죽어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미용인들은 염색하면 무조건 염색약 색깔만 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같이 숱 없는 사람들, 새치 염색을 하는 사람들, 숱 때문에 숱 많아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염색약을 갖고 이렇게 모발이 꺾이고 눌리는 걸 보면서도 왜 그 아이를 갖고 뿌리를 살리는 생각을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아니, 경력이 많은 굉장히 그 원장님들부터 인턴같이 약 바르는 거 보면 똑같아요. 반으로 딱 나눠갖고 잘라갖고 그냥 다 제껴갖고 두피에다 약을 떡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염색약 아까운 줄은 몰라요. 발라도 너무 많이 바르더라고요. 그거 발라서 모발이 다 먹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를 여러 번, 또 여기 와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얼굴 똑같은 염색을 했는데도 이 얼굴 라인에 있는 이 잔머리는 왜 밝게 나와요? 아니, 색깔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붉은 머리는 10개를 먹는다면 가는 연모는 4-5개밖에 색깔이 중합을 못 이루잖아요. 당연히 밝게 나오는 건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거기다가 약을 더 발라서 눕혀놓으려는 생각이 지배적이더라니까요. 여기는 3일을 했으면 2일을 바르다든지 한 번 더 걷어내고 리터치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참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 볼륨. 자, 펌이든 염색이든 그 펌제로 뿌리 볼륨을 살려야 되고, 염색을 하면서도 뿌리 볼륨이, 심지어는 저 오광열 대표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염색이 파마보다 더 살아요? 그럼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독해서. 그러면 염색에 배합이 되는 어느 물질 때문에 이 뿌리 볼륨이 사는지. 자, 그러면 뿌리 볼륨, 일단은 펌, 그 다음에 염색. 자, 이걸 달리 나눌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펌제, 열 펌작이 됐든 일반 펌작이 됐든 펌제 구성 성분을 한번 보자고요. 이 안에서 찾으면 돼요. 염색 구성 성분. 자, 펌제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 무엇이죠? 정제수. 자, 두 번째는 알칼리. 자, 세 번째는 환원제. 자, 정제수, 알칼리, 환원제. 요 세 가지 물질이 어떤 파마이든지 일반 펌작이 됐든 열 펌작이 됐든 거의 90에서 95% 이상을 차지해, 요 아이들이. 그리고 정제수의 양, 알칼리 양, 환원제 양에 의해서 그 펌제의 성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염색에는 일제하고 여기 물론 이제가 나뉘어졌지만 연모제는 일제 알칼리하고 두 번째는 색소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산화연모제 같은 경우는 일제만 아무리 덜어놔도 하루 종일 덜어놔도 발색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발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가 필요하죠. 자, 이제 부정 성분은 바로 물하고 정제수입니다. 과산화수소죠. 자, 과산화수소 3%, 6%. 자, 이거요. 나머지 여기에 무슨 뭐 추출물, 무슨 뭐 달맞이꽃 추출물 그런 것들이 파마나 염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발은 다 똑같아요. 모발의 구조를 보면 자, 여기가 두피까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털구멍, 모공, 그리고 모공 안에서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세포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원재료를 모세 혈관에서부터 맞죠? 우리가 모발 공부를 하려면 이 모공하고 모세혈관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세포 분열된 그 과정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은 큐티클이 있고 그 안에 머리카락을 당기면 쭉 늘어난단 말이에요. 바로 18개 아미노산이 용수철같이 결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폴리펩타이드고, 그죠? 그리고 무수히 많은 폴리펩타이드를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간축물질이고, 간축물질. 자, 그리고 큐티클은 동양인은 4겹에서 8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4겹에서 8겹으로. 그리고 큐티클은 색깔이 없어요. 투명해. 근데 기와장 같이 떨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이 다 겹겹이 떨어져 있는데 잘 큐티클이 떨어져 나가질 않죠. 큐티클하고 큐티클 사이에 CMC라는 접합물질이 세포 간 접착물질이 있고, 자, 그리고 모피질 안쪽하고 큐티클하고 요 접해 있는 이 부분이 무슨 큐티클? 네? 갑자기 에피. 그 다음에 엑소, 엔도. 치매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체외곽층이 에피큐티클. 가운데가 엑소큐티클. 자, 이렇게 큐티클은 4겹에서 8겹으로 나뉘는데 그 아이를 3가지 층으로 나뉘자면 에피, 엑소, 엔도. 그러니까 에피큐티클 외곽으로 갈수록 아주 단단한 큐티클이 감싸고 있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좀 더 부드럽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모발의 전반적인 구조고, 그 다음에 큐티클은 색깔이 없고, 그 다음에 요 간축물질에 멜라닌 색소가 있죠. 멜라닌. 자, 그러면 우리가 파마약을 바르면 파마가 되는 약을 바르면 우리가 수소결합, 이온결합, 레이세트가 절단된다잖아요. 그러면 파마약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 바로 정제수의 물이에요. 자, 우리가 마른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당기면 요 정도 늘어나는데 똑같은 머리카락에 물에 넣었다 당기면 더 많이 쭉 늘어나죠.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모발 전체가 부풀리려고, 그리고 파마약에 대한 알칼리나 환원제는 자기 혼자 모피질 안쪽으로 침투하지 못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모발 전체를 부풀리고 물이 모피질 안쪽으로 침투하면서 알칼리하고 환원제를 이동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약이 있고 크림약이 있죠. 그죠? 물약은 침투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모발이 흡수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다 흘러내리니까. 그래서 크림약 같은 경우는 침투 속도는 느려도 약의 작용 시간이 좀 더 길죠. 근데 건강모일수록 좀 더 약이 되직하고, 손상모일수록 좀 물약이 많잖아요. 열펌약이 좀 더 되직하고 일반 펌약이 좀 더 액상량이 많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펌약이나 열펌약이나 약이 하는 역할은 동일해요. 뭐 다르진 않아요. 자, 그래서 물이 수소결합을 절단시켜주고 그 사이에 알칼리가 음이온을 발생을 시켜서 이온 결합을 절단시켜주고 환원제가 침투해서 SS 결합이 일시적인 영구적인 절단이 아닌 일시적 절단을 우리가 연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마약을 모든 파마약이 하는 역할은 수소결합과 이온결합과 SS결합을 절단시켜주는 역할에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일반 펌약이 됐던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수소결합, 어디에 있는 이온결합, 어디에 있는 SS결합을 절단하는가 하면 예전에 한국인 모발이 굉장히 건강했을 때는 뭐 큐티클이고 뭐 필요고 필요 없었어요. 모발 전체를 다 부풀리는 것,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데 요즘 한국인 모발에서 파마약으로, 염색약으로 큐티클이 망가지면 모발 전체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큐티클은 거친 큐티클을 정돈을 시켜주는 정도. 그 다음에 약으로 알칼리가, 환원제가 모피질 안쪽에 있는 간축 물질에 있는 수소결합, 이온결합, SS결합을 절단시켜 주셔야 합니다. 저기 저 사진을 보면 저 모발이 미세부리 큰 사진이 있잖아요. 저기에 보면 모피질 안쪽, 그러니까 큐티클이 감싸고 있는 모피질 안쪽에도 기둥이 있고 기둥을 이어주는 벽이 있단 말이에요. 기둥을 주세결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우리가 벽을 간축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축물질에 있는 수소결합, 이온결합, SS결합. 요것이 잘고 균일하게 절단이 된 상태를 우리가 연화가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 아이가 절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또로 말아놓고 내가 원하는 형태를 딱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중화제로 다시 알칼리하고 요 환원제를 절단된 SS가 다시 이어주는 것이 바로 중화제. 이게 전반적인 파마의 원리라고요. 근데 일반 펌 같은 경우는 젖은 상태에서 그냥 중화했고 열펌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 결합을 절단시켜주고 약을 깨끗하게 헹구고 그 사이에 로또 수분 있는 상태로 로또로 말아놓고 열로 그 수분만 증발시키고 나서 중화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일반 펌하고 열펌하고 차이점이 있죠. 자, 일반 펌은 젖으면 젖을수록 컬이 강해요. 그죠? 근데 열펌 같은 경우는 어떻죠? 마르면 마를수록 컬이 형태가 강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일반 파마는 젖어있는 상태도 중화를 했고 열펌은 마른 상태도 중화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펌하고 나서 컬이 늘어지면 거기다 물 뿌리니까 컬이 더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펌은 자 열펌 같은 경우는 젖었을 때는 컬이 없는데 마르면서 컬이 더 형태가 강하게 나오죠. 그게 바로 요 SS결합이 다시 재결합을 할 때 모발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억산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젖은 상태에서 중화할 건지 마른 상태에서 중화할 건지 그게 이제 일반 펌하고 열펌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펌약이나 열펌약이나 약이하는 메타는 동일하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파마의 원리고, 그러면 염색의 원리는 일제 50, 이제 50. 보통 1대1로 혼합을 하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이건 산화연모제입니다. 일제하고 이제하고 반드시 혼합해서 쓰는 그 연모제. 그죠? 자, 이 아이는 일제는 알칼리하고 색소고 이제는 물하고 과산화수예요. 그러면 알칼리는 음이온을 가져가고 있고 이제 과산화수는 양이온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둘이 만나면 거기에 반드시 발생이 되는 열이 바로 산화열이라는 거죠. 산화열. 이 산화열이 그래서 우리가 산화연모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산화열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는 이 색소 연모제, 이제, 일제만 들어놔도 하루 종일 들어놔도 색깔이 발색이 되지 않잖아요. 반드시 이제가 혼합이 돼야 되지 발색이 돼요. 그래서 이 여기에 들어가는 색소는 바로 간접염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접염료. 자기 혼자는 절대로 발색을 안 해요. 뭔가 열이 발생이 돼요. 무엇에 의해서? 알칼리하고 과산화수하고 만나서. 그러면 1N, 2N, 뭐 7N. 그 밝은 톤일수록 알칼리향이 많은 거죠. 왜 더 많은 탈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같은 6%짜리를 써도 1N 썼을 때, 9N 썼을 때 그 연모제의 pH는 9N 쪽이 훨씬 더 pH가 높죠. 왜? 탈색력, 그죠? 자, 그래서 일제하고 이제하고 혼합해서 발생이 되는 열이 산화열로 간접연료가 발색이 되죠. 색깔이 발색이 된단 말이에요. 발색하고 알칼리하고 과산화수가 만나서 열이 발생이 되면서 이온결합, 모발 전체가 약간 부풀어요. 그 사이에 이온결합이 절단이 되고 그 사이에 색소가 중합을 이루기 전에 탈색이 이루어지겠죠? 탈색. 멜라닌 색소.
모발이 본래 갖고 있는 멜라닌 색소가 탈색이 된 자리에 그 자리에 색소가 중합을 이루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모발 본래 색깔을 알칼리하고 과산화수가 탈색을 시키고 거기에 연모제에 배합이 된 자기들끼리 처음에는 들어갔던 요만한 색소가 이만큼 중합을 이루어서 얘가 빠져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염색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파마하고 염색의 원리예요. 그러면 펌제 같은 경우는 바로 정제수가 큐티클하고 큐티클 사이 실치층을 타고 어떻게 엔도큐티클이 제일 먼저 자기 부피만큼 수분을 흡수를 해요. 그럼 모발이 약간 큐티클이 열리겠죠. 그 사이에 알칼리가 침투해서 음ион을 발생시켜서 모발 전체를 더욱더 부풀려버리고 그 사이에 환원제가 침투해서 또 간축 물질에 있는 SS갑이 절단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염색 파마약이 침투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염색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일주일째 혼합을 해서 그 자체 약간 열이 발생이 되면서 모발 전체가 부풀어 버리잖아요. 그 사이에 산화열이 발생이 돼서 탈색이 되고 그 자리에 색소가 중합을 이루고 있는 게 그것도 어디에 간축 물질에 있는 탈색을 하고 그 자리에 색소 중합을 이루는 게 염색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파마하고 염색의 원리인데 우리는 자, 파마약은 수소계나 미용계나 레이셀카 절단이 되는 줄 아는데 염색약 특히 모발의 변화를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는 반드시 요 SS결합을 절단을 많이 해야 돼요. 자, C컬 걸 때 SS결합이 10개가 절단이 됐다면 S컬을 걸려면 15에서 20개를 걸어야 돼요. 그죠? 모발의 변화폭을 많이 주면 주려면 SS값 더 많이 절단해야 되지 원하는 컬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SS값을 절단시켜주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뭐죠? 바로 환원제죠. 치오나 시스테인이나 시스타닌. 그런데 뿌리 볼륨을 살리면서 염색약으로 뿌리 볼륨이 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파마약을 반드시 발라야 되지 이 파마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요 SS결합을 절단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원제, 두 번째는 알칼리예요. 이 파마약에 배합이 된 알칼리, 염색약에 배합이 된 알칼리에 의해서도 요 SS결합이 반드시 절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요 염색약을 갖고 SS가 절단이 된다라는 이 상식을 갖고 있는 영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문헌은 바로 란치오닌이란 란치오닌이란 모발의 돌연변이 결합이죠. 돌연변이 결합. 염색을 반복 시술한 고객 모발에서는요 반드시 발견되는 게 바로 이 란치온이란 돌연변이 결합. 그런데 이 란치온이란 돌연변이 결합은 바로 알칼리가 SS값을 절단을 시켜주고, 그죠? 그 SS값을 알칼리가 변형을 시켜놓은 알칼리에 의한 SS값의 돌연변이를 란치온이라고 해요. 이건 확실한 문헌의 근거입니다. 이게 박사하고 석사 논문이 분명히 있어요. 란치온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요즘에 한국인 모발 같은 경우는 열기구를 거의 매일 사용하잖아요. 열에 의한 돌연변이 결합을 바로 리시노아나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모발은 수소결합, 이온결합, SS결합도 있지만 파마하고 염색하고 열기구까지 썼다면 요게 란치온이라고 리시노아나닌이라는 이 본래 가져왔던 돌연변이가 반드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보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그러면 우리가 염색약이 독해요? 파마약이 독해요? 보편적으로 염색이 더 독하다고. 그럼 독하다는 건 뭐예요? 독하다라는 거. 그 세다라는 게 뭐냐고. 광고하고 필요하고. 우리가 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센 게 뭐예요? 그 pH를 결정시켜주는 물질이 뭘까요? 그러면 연모제보다 파마약보다 염색약 안에 pH를 결정시켜주는 물질이 뭐죠? 알칼리. 알칼리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죠. 특히 밝은 색일수록. 맞죠? 그걸 우리는 세다라고 독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요
SS값을 절단시켜주는 물질이 환원제이기도 하지만 환원제 혼자는 절대로 SS값을 절단시켜주지 못해. 반드시 무엇? 잔류 알칼리나 알칼리의 힘을 꼭 빌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순수 알칼리에 의해서도 일부 SS값이 절단이 된다. 그리고 알칼리하고 이제 과산화수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음이온, 양이온이 둘이 만나면서 열이 발생이 되는 거 우리가 산화열. 이 산화열이 하는 역할은 색소를 발색을 시키고 내나는 색소를 탈색을 시키고 그 자리에 인공 색소가 중합을 하는 게 파마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염색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미용인들은요, 이 알칼리에 의해서 SS값이 절단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염색 어땠던가요? 두께 딱 붙여 발랐던 거 다 꺾였잖아요. 왜 꺾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눌려서? 눌림만 갖고 일부 SS값 절단이 우리 모발은요, 변화를 많이 주려면 반드시 절단해야 되는 게 바로 SS값이에요. 근데 염색약에 대한 특히 알칼리, 특히 암모니아에 의해서 SS값이 절단된다는 것은 전혀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요 SS값의 도련변이 알칼리에서 도련변이가 생긴다는 걸 보고 저는 예전부터 그러네요. 저 한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부터도 저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염색약만 가지고도 뿌리 볼륨을 살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숱이 많고 뿌리 볼륨이 이렇게 절실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특히 요즘 저같이 숱이 없는 사람들, 색채 염색을 반복 시술하는 사람들, 뿌리 볼륨 필요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얇아지고 눌리고 꺾이고 얇아지고 그러니까요. 자꾸 헤나를 찾고 매니큐어를 찾고 칼라 샴푸를 찾는 겁니다. 왜 그럴까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발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는데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파마나 염색 방법을 절대 바꾸려고 안 해요. 이걸 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돈을 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요 란치온인이라는 계란 도련변이 이게 염색을 시술한 고객 모발에서 본래 SS가 시스틴하고 시스틴하고 만난 게 시스틴이고 시스틴하고 시스틴하고 결합하고 있는 게 바로 SS 결합인데 시스틴하고 알칼리하고 결합하고 있고 시스틴하고 알칼리하고 결합해 있는 것이 바로 란치온인이라는 결합이에요. 특히 염색약이 도포되는 시간이 길어요? 파마약이 도포되는 시간이 길어요? 대부분 염색약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마 교육을 할 때도 파마약은 어떤 파마약이든지 그 약이 도포되어 있는 시간이 15분이 지나버리면 그 약의 생명은 끝났다. 15분 안에 SS값이 100개가 절단이 됐다라면 여기에 그냥 그 약을 방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한다 그래서 그 다시 SS값이 더 절단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100개 SS값이 절단이 됐으면요 200개의 시스틴 양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 요 15분이 지나버리면 어떤 약도 여기서 열알을 더 벌려고 그냥 자연방치나 열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파마약에 대한 그 환원제가 SS값을 더 절단하는 것보다 다시 재결합하는 양이 많아져요. 그것을 제가 산해리 청수라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한국 뭐라고 풀어줄 용어들이 없어요. 산해리 정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약이 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절단된 SS값은 반드시 재결합을 이룬다. 그것을 제가 자연산화라고 이야기했죠. 자, 오늘 이제 아주 좀 몇 가지 생소한 단어들이 몇 가지.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자연산화. 우리가 중화제에 없는 약이 있었잖아요. 중화제에 없는 약들은 반드시 그 사람은 이틀 동안 샴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대기 중에 있는 산소에 의해서. 특히 여기 이제 아이론 파마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원장님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증명해 볼게요. 왜 아이론 파마는 모든 파마 중에서 연화를 가장 많이 와야 될까요? 똑같이 연화를 시켰는데 1분 전에 와인딩한 부분하고 1분 후에 와인딩한 부분하고 컬이 확실하게 나중에 와인딩 했던 부분 컬이 늘어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연산화. 우리는 이 SS값을 절단시켜 놓으면 요 SS값을 절단시켜 놓으면 중화할 때까지 절단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천만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모발 다 끝장났어요. 파마 한 번에 염색 한 번에. 모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생명력이 길고 똑똑하다.
우리 모발 안에 1000개의 SS 결합이 있으면 SS 결합을 이루지 못한 시스틴은 50에서 100개가 남아있고 시스틴을 이루지 못한 시스테인도 50에서 100개가. 그러니까 우리 모발 안에는 시스테인도 시스틴도 SS 결합도 다 공존한다고. 그래서 SS 결합량이 적으면 모발 스스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막 재결합을 이뤄요. 그걸 자연산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파마에 또 15분이 지나서 연한을 더 벌려면 무조건 채도표를 해요. 그래도 안 되면 헹궈서 또 발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게 바로 W나죠. 다 학문에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산화하고 자연산화하고 그죠?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지 고객한테 아니면 내 후배들한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아주 중요한 얘기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 모발은 수소, 그러니까 수소계랑 미용계랑 레시스계랑을 어떻게 혈액에서부터 요 모공에서 최초로 머리카락이 만들어질 때 우리 머리카락은 다 케라틴 단백질이 90% 이상이고 케라틴 단백질을 분해를 시키면 몇 개 아미노산이라고 그랬죠? 18개 아미노산. 우리 혈액에서부터 요 모세혈관으로부터 요 모낭에서 18개 혈액에서 아미노산을 공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들이 세포 분해를 한다잖아요.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할 때, 그러니까 나도 아미노산, 우리 원장님도 아미노산 둘이 만날 때 열이 발생이 되잖아요. 열이 날아가면서 둘이 끈끈해지잖아요. 이게 바로 수소결합이에요. 그 다음에 나 남자, 나 여자 둘이 만난 게 이온결합이거든. 그 다음에 나 시스테인, 우리 원장님 시스테인 이렇게 만난 게 시스틴. 시스틴하고 결합하고 있는 거면 바로 SS 결합이죠. 그게 요 모공 안에서 죽을 때까지 지금도 쉼없이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 신체는 20대 중반이면 이 노화가 시작되지만 머리카락은 죽을 때까지 자라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지면 눈썹이 진해지고 수염이 나고 귓 속에 털이 나고 가슴에 털이 난단 말이에요. 평생을 가져가야 될 털의 양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탈모는 이 아이가 가야 될 방향을 잃은 거죠. 모공이 얇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소결합, 이온결합, SS결합은 모세혈관으로부터 머리카락이 시초로 만들어질 때 요 아미노산들이 결합할 때 만들어진 세 가지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파마나 염색은 정제 알칼리나 환원제나 여기 과산화수는요 머리카락이 최초로 만들어질 때 결합할 때 아미노산들이 결합할 때 만들었던 그 원점을 타격한 무서운 물질이라고요. 이 아이들을 잘 활용하면 뿌리벌름도 살고 윤기도 낼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돼요.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이제 와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한국인의 모발이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있어요. 건강해지고 손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펌이 개발된 지 60년이 지났고 60년 전 한국인 모발 얼마나 건강했어요. 근데 지금 6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한국인 모발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 펌 방법을 단 한 번이라도 바꿨느냐라는 거죠. 열펌이 개발이 됐는지 3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30년 전 그 방법 그대로 지금 바뀐 모발이 그대로 파마를 하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손님 머리가 이상해진 게 아니고 약이 이상한 게 아니고 기계가 이상한 게 아니고 모발이 바뀌었어요. 바뀐 모발에 맞는 파마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이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옛날에는 뭐 알칼리고 물이고 필요 없어 그냥 모발 전체를 그냥 숨죽이면 됐어요. 그래도 모발이 살아나왔어요. 심지어는 거기다 매직으로 막 당겨놓고 세팅 파마로 고열로 당겨도 그래도 모발이 견뎠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다 염색하고 열 처리하고 나서 수소결합, 이온결합, 에세트결합 말고 난치오닌이나 니시노알라닌이나 열에 의한 알칼리에 의한 잔류물질에 돌연변이 결합이 생겨버렸잖아요. 그 잔류물질들이 얼마나 같은가요? 그래서 제가 파마하면서도 이 잔류물질들을 끄집어내는 거. 디톡스까지 다. 이게 진짜 비단사순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이론을 정리를 해서 저작권을 가졌다라면요.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많은 이 자기들 저작권료를 받았을 거예요. 저 진짜 아무런 적이 없이 W나 디톡스 다 파마하면 정리가 그냥 다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파마 앱사상 이렇게 많은 이론을 정리해놓고 이렇게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솔직히. 자, 이제 앞으로 뿌리볼륨을 못 살리면 파마 염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염색이니까 연모제를 도포하면서 열이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일부 이온 결합이 절단되고 SS가 절단돼요. 그 사이에 색소가 중합을 이루겠죠. 그죠? 그러면 색소가 중합을 이룰 시점이면 거의 이룰 시점이면 알칼리에 의해서 SS결합도 상당량 재결합을 이뤘다고요. 그때 모발이 나 있는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모발은 한 번 정해진 방향은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신체에 나 있는 모든 털의 형태를 관리하는 유전자가 바로 프리즐드라는 유전자인데요. 프리즐드. 자, 이 아이는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평생을 가져가야 될 머리카락의 위치, 색깔, 모양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되도록이면 안 바뀌는데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았을 때 완전히 한번 뒤집었을 때 바뀌는 경우가 있고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바뀌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모발이 우리 신체에 큰 변화가 왔을 때 조금 바뀌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평생 한번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모발의 위치, 방향 이런 것들이 끝까지 가지고 그 관리를 모조리 이 프리즐이라는 유전자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하고 호르몬하고 미토콘드리아가 다 결정을 내려서 너는 뭐 겨털이 되거나 너는 수염이 되거나 너는 머리카락이 되거나 너는 정수리 그 다음에 너는 여기 제비처리를 만들거나 다 지령을 내려준다고요. 그 아이들이 호르몬하고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거죠. 그런데 지구상에 70억 명 머리가 나 있는 방향이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란 머리카락을 꺾지 말고 반대로 전환을 시켜주면 모발은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뿌리볼륨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파마도 머리가 나 있는 방향만 전환을 시켜주면 되고 염색을 하면서 지금 두피에 붙여놓으니까 막 다 꺾였잖아요. 꺾으면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왜? SS값이 일부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파마 약으로 제가 아까 우리 신정희 원장님한테 그랬잖아요. 뿌리볼륨은 약으로 살리는 거예요? 기계로 약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이론이나 다 로또로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컬을 잡으면 뿌리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요 자연스러운 컬이 안 생기는 거죠. 머리가 나 있는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전환시켜주면요 뿌리 유지력도 오래가고 다음에 재시술에 그 다음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뿌리볼륨이 살아요. 그래서 염색약을 발라놓고 바르자마자 체킹하고 나서 뿌리가 사는 방향으로 모발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자라는 거죠. 그리고 씻을 때가 되면 절단된 SS가 반드시 재결합을 이루어요. 왜? 산소가 발생이 되잖아요. 알칼리하고. 그래서 거기에 더 촉진을 시켜줬던 게 산소를 발생시켜서 알칼리하고 과산화수를 제거를 시키면 거기서 거품이 터지면서 산소 발생량을 많이 가져가지고 제가 개발했던 부스타는가요? 분명히 다 학문에 근거해서 제품들을 다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연모제를 도포하고 도포할 때는 똑같이 방법으로 도포하고 체킹하면서 머리가 나 있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색소가 중합을 이룰 때까지 방향만 전환만 시켜주자라는 거죠. 요거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방향을 보고 발랐나요? 쫙 잘라놓고 이쪽 하나 계속 체킹하고 발라놓고 다 여기로 어떻게 100% 이 머리 들어놓고 여기 다 들어서 약간 있잖아요. 두피에 닿을까 맞죠? 그러니까 목선이 차분해야 될 머리카락이 다 들떠있고 어떤 한국인 여자가 목선이 짧아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굴이 커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데 그러니까 파마 염색약으로 뿌리볼륨이 살릴 수 있으면 다운도 가능한 거잖아요. 머리가 자라는 방향 별 따라서 연모제를 도포하면 분명히 뜨지 않고 다운이 될 것이고 그 반대 방향으로 전환시켜주면 분명히 뿌리가 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평제 구성 성분 물, 알칼리, 파란색 이 아이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요. 파마 약으로 어떻게 모피질 안쪽에 있는 간촉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결합, 이온결합, SS결합 요 세 가지 결합이 영구적인 절단이 아닌 일시적 절단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파마약이 하는 역할이에요. 단 파마약으로 큐티클이 손상이 되면 모발 전체가 다 죽어버려요.
근데 거친 큐티클을 약을 그래서 제가 펑제나 연모제에 바를 때 반드시 머리가 나 있는 방향 결 따라서 발라라. 왜? 그 결이 큐티클이 정돈이 되는 방향이거든요. 기와장이 연결되는 방향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그 방향을 하고 다 빗질해버리니까 빗질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백홈리를 하니까 머리카락이 다 붕 떠가지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수심하나 보니까 큐티클 다 벗겨놨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때로는 빗질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계속 요구하는 게 바로 머리가 나 있는 방향을 꽉 건들고 가요. 그 방향이 가장 복잡하게 심하게 났던 부분이 바로 가마, 가르마, 제비초리, 구렛나루. 그리고 이렇게 났던 모발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몸에서 열이 발생했는데 머리카락이 다 뒤쪽으로 나잖아요. 탈모가 진행이 되는 사람들 머리카락이 앞쪽으로 쏠리는 사람 단 한 명이나 있던가요? 다 뒷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 방향을 모류 교정한다고 막 다 꺾어놓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모류 방향을 반드시 볼 줄 아셔야 되고 그 방향만 전환만 시켜주면 뿌리 벌리면 파마나 염색은 무조건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선인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염색약이 좋게 파마약이 좋게. 염색약이 훨씬 더 높잖아요. 염색약은 두피에서 띄워 바르시나요? 아니 두피에 갖다 있는 대로 발라버리잖아요. 그냥 갖다 처발. 그럼 또 왜 파마약은 띄워 바를까요? 뿌리 벌리면 판다네. 염색을 하면서 두피를 다 꺾어놓으면서 다운펌하면서 꺾을 줄 알면서도 왜 여기 약 바르는 그 모발의 방향이 전환이 될 정도로 머리가 나 있는 방향이 다 다른데 우리는 바르는 방법이 다 똑같잖아요. 이래 놓으니까 그 방향이 우연히 맞았던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파마약, 염색약 잘못 바르면 다 꺾이고 눌리고 그러니까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프릴루 1번부터 10번까지 모류 방향이 똑같은 사람이 전 세계 70억 명 중에 단 한 명도 다르잖아요. 저는 분명히 프로하고 그냥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아주 진짜 프로하고 차이점은 모류 방향을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인 모발은 절대로 두꺼워질 일이 없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SS갑을 절단시켜줄 수 있는 물질은 두 가지다. 알칼리하고 환원제하고 그죠? 두 가지다. 염색약에 배합이 된 알칼리. 거기에는 이제 과산화수가 배합이 돼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열이 발생이 된다. 그때 일부 SS갑도 반드시 절단이 된다. 그래서 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과산화수소가 다 분해돼서 양이 적어지잖아요. 그때 발생된 산소에 의해서 SS갑은 반드시 자연산화를 이룬다. 절단된 SS갑은 반드시 제가 아까 파마약은 15분이잖아요. 염색약은 보통 30분 정도 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때 절단된 SS갑은 거의 재결합을 이룬다. 그런데 그때 재결합을 할 때 모발은 반드시 기억한다는 거죠. 모발. 특히 연화펌 중에서도 매직 연화를 시켜놓고 다 말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C컬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로또를 말아놓고 열로 그 수분을 증발했던 디지털 파마나 세팅 파마나 아이론 파마는 S컬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은 열펌인데 연화부에 수분을 다 말렸던 매직 이 아이가 왜 컬이 안 나오는지 그 수분이 증발하면서 수소결합이 재결합이 되고 수증기 속 산소에 의해서 SS결합이 내가 말린 상태 그대로 다 SS결합이 재결합을 이뤘다. 자연산화. 그래서 컬이 안 나온다. 모발이 이렇게 똑똑하다고 SS결합이 재결합할 때 그때를 분명히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염색을 덧바해 놓고 나서 탈색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 SS결합이 절단된다. 그리고 15분이 지나면 재결합을 이루기 시작한다. 재결합을 할 때 모발의 방향을 전환시켜주면 그 전환이 된 방향으로 반드시 SS결합도 재결합을 이룬다. 그래서 뿌리볼륨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제가 일본 박사 논문을 제가 다 발췌를 하고 그 논문은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은 게 우리 집에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것까지는 알아야 돼요. 염색약에 배합이 된 알칼리나 과산화수 그 산화열에 의해서 탈색도 되지만 색소 발색도 되지만 반드시 SS가 또 절단된다. 그리고 그 시간이 15분이 지나버리면 절단된 SS가 반드시 재결합을 이룬다. 재결합을 이룰 때 내가 다운을 시켜놓던지 살려놓던지 모발은 그 형태 그대로 기억한다. 이걸 이용한 게 염색을 이용한 뿌리볼륨 방법입니다. 이건 분명히 제 재산권이에요.
제가 특허를 다 걸어놓은 거예요. 이 내용이 터무니없었으면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저한테 특허를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 이제 지금까지는 뭐 W나 뭐 틱톡스하고 뭐 옛날에 뭐 클리프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다 내놓았지만 이번에 염색하면서 뿌리 볼륨 살리는 것만큼은 절대로 타 회사에 절대 못 줘요. 제가 무슨 웰라나 로레알나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회사 제품 갖고 제가 살리게 해놓겠습니까? 여기서는 저는 분명히 제 재산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회사하고 엄청나게 큰 계약을 했어요. 금액으로 보면 한 15억 이상입니다. 대신 그걸 제가 독점을 줬어요. 염색. 그건 오늘 여기서 공개를 할 거예요. 분명히 이건 제가 특허를 받아놓은 내용이에요. 특허청 우리나라 심사관들이 그냥 저한테 이런 문헌의 근거 없이 제가 그거 해놓고서 이 문헌을 여기서 찾아서 보십시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문헌을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헌이 없으니까 저한테 독점권을 준 거예요. 앞으로 30년간. 그래서 머리가 나 있는 방향 결따라서 염색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여기서 파마하고 염색하는 방법으로 제가 특허를 부르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적당한 파트너를 찾으라고 절대로 재료상에 남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장사 더럽게 못한다고. 제가 큰 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저 혼자 얘기할수록 재료상에게 주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제 왜 뿌리 볼륨을 염색하면서 뿌리 볼륨이 사는지 이해가 좀 되셨죠? 그죠? 자,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선생님들이잖아요. 선생은 내가 먼저 태어난 게 선생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고객한테, 내 후배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선생이에요. 그죠? 그러면 고객님이 아니 염색하면서 뿌리 볼륨이 산다고? 그러면 장황하게 어렵게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모발은 SS케랍이라는 특별한 아주 우리 손톱, 발톱, 머리카락, 털, 뿔에만 있는 그러니까 피부도 단백질이고 여기는 케라틴 단백질인데 머리카락이 손톱이 발톱이 훨씬 더 강한 이유는 SS케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요 SS케랍은 파마약에 환원제가 절단시키고 염색약에 알칼리가 일부 절단시킨다. 그때 요걸 재결합을 할 때 내가 뿌리가 사는 방향으로 재결합을 시켜줘서 이건 아주 특수 기술이다라고 나만 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빨리 설명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는 지금 염색약을 어떻게 돕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이 다 동일한데 소름이 끼친다니까요. 나이에 상관없이 경력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딱 잘라놓고 딱 붙여놓고 또 제끼고 그대로 발라놓잖아요. 지금 파마약을 그렇게 발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로? 또 다운펌한다고 지금 다 붙여가지고 다 꺾어놓고 있잖아요. 머리가 나 있는 방향 결을 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다운됐는다고 자라나오면서 다 꺾인 방향으로 자라나온 모발하고 기존에 파마했던 모발하고 달라서 더 불편함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파마약 염색약. 그래서 염색약을 가지고도 다운을 시킬 수도 있고 염색약을 가지고도 뿌리 볼륨을 살릴 수 있다. 왜? 일부 SS가 절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색소가 발생이 될 때 절단된 SS값이 반드시 재결합을 이룬다.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 이 내용을 우리 여기 오광현 대표님 제가 저기에다가 예전에 밴드에다 올렸더니 어떤 못된 남자 미용사 셰리 그 새끼가 와갖고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절단된 SS값이 중화를 안 하는데도 재결합을 이루는 건 이건 저보고 구라래요. 그러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공부 좀 더 하고 강의하고. 저 밑에 이렇게 써보고 써보려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이게 강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근거, 기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머리카락이 최초로 만들어질 때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할 때 관여했던 세 가지 결합을 절단시켜주는 게 바로 염색약이고 파마약이에요. 이 아이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파마하면서 염색하면서 염색약, 파마약을 내 손에 맞는 것만 찾았지 내가 쓰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인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려는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거 안 해도 됐어요. 워낙 건강했으니까. 이제는 안 돼요. 이걸 알고 시술하고 이걸 고객하고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프로고 그 사람이 이 시장을 분명히 이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오셨잖아요. 누구나 이거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8시라고 뭐 벌써 5시부터 어제부터 다 작정하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안 오신 분들하고 온 분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제 저작권 달라고 안 할게요. 빨리 가셔서 분명히 뿌리벌로 저 그러잖아요. 먼저 시술했던 선생님들이 왜 염색약이 파마보다 뿌리가 더 살아요?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독해서. 그럼 파마에도 그렇게 독하게 만들어줄까? 다 꺾였다고 눌렸다고 약 나쁘다 기계 나쁘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약을 만들면서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너무 순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뿌리는 저는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겠는데 대부분들은 나 있는 방향을 안 보고 하는 대로 안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일 먼저 저 약을 꼭 쓰세요 그랬더니 내가 쓰는 약이 더 좋은데 그걸 띄워서 어떻게 파마를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두피 바르면서 파마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을 꼭 어렵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화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최소 기초화학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미용사라면 이 내용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파마가 왜 어떻게 이루어지고 염색이 이루어지는지. 그죠? 그 다음에 모발에는 파마 후에 염색 후에 반드시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거. 수소계나 미용계나 일세스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색하고 열기구를 썼던 모발에는요 반드시 수소계나 미용계나 일세스케란 말고 란치온이라는 뜻이 말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란치온이는 얼마든지 SS계의 염색약에 대한 알칼리에 의한 돌연변이는요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오늘 한번 좀 보자고요. 질문. 그렇게 어렵죠. 근데 저만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맞죠? 어디 가면 이걸 대학교 4학년 내내 배웠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게 기본 틀이거든요. 이 틀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20가지 아미노산을 외워라. 알칼리 종류를 다 외워라. 그러니까 애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하지만 암모니아하고 모노에탄 아미노 알칼리하고 치오, 시스테아민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알면 파마 염색은 다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알칼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건강은 어떡할 건데? 아니 여자 없이 어떻게 남자 혼자 살아요? 또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어떻게 살아요? 왜 조물주는 남녀를 만들어 놨을까요? 어떤 데는 남자 하나가 여자 여럿을 데리고 사는데 그 아이들은 반드시 단명하더라고요. 뭔가 짝이 맞아야 돼. 짝. 그게 바로 등전증입니다. 그걸 깨는 게 알칼리고 과산화수소. 알칼리가 염색할 때 염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염색할 때 살더라고. 근데 유지력이 좀 없죠. 저는 유지력 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잠깐 더럽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이걸 파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여기 교육할 때 제일 나중에 강조하는 게 고객이 제일 예뻐야 될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돈 낼 때. 계산할 때. 아니 염색을 해서 자라나는 모발을 내가 어쩌라고. 그건 나는 긴 머리가 싫다고 그랬잖아요. 짧은 머리는 원장님 유지력 짧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는데 얼마나 좋아. 예뻐지는데 그 정도 쓰네. 그래도 최소 염색은 2주일에서 염색약만 가지고 잘 조절하면 2주일에서 한 달은 유지가 됩니다. 방향을 잘 보면. 유지력을 원장님은 일주일마다 늘릴 수는 가르쳐드릴게요. 또 이해는 좀 되세요? 됐는데 나가면서 다 잊어버렸는데? 그거 왜 살아? 좋대야? 꼭 이거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고객한테 있잖아요. 고객한테 아주 그냥 어렵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염색약에 비하면 알칼리가 에스테가 절단한대야. 누가? 우리 강사가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염색약이 발색이 될 때 그 과산화수소가 제거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산소에 의해서 대기 중 산소에 의해서 그래서 염색을 붙이면 안 되는 거라고요. 염색약 일제이지하고 만나서 발생된 게 산화열이고 그 아이를 제대로 헹구지 못해서 알칼리하고 과산화수소가 남아서 계속 발생시키는 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산화열 활성산소 이거 정도 구별할 줄 아세요. 염색하고 나서 모발이 얇아지고 건조해진 건 활성산소 원인입니다. 잔류 알칼리, 잔류 과산화수가 모발에 남아서 계속 열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색 후에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거죠. 건조해지지 않고 얇아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알칼리 제거시키고 과산화수 제거시키면 된다니까요. 염색 후에. 네. 그거까지 보여줄게. 그러면 뿌리 볼륨이고 뭐 이거 보고 훨씬 다 해결이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미용사 입장 말고 고객 입장에서 제가 왜 모자를 쓰고 다니고 왜 세체 염색을 안 하는지 버틸 때까지 버텨야 된다니까. 염색하고 나면 피부가 다 뒤집어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차라리 저도 전체가 백모면 그냥 백모 스포츠머리 딱 깎고 싶어요. 꼭 여기만 세치가 많으니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참 내 세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어. 나만 관심이 있어. 나만 신경 쓰거든.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걸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염색부터 할까요? 파마부터 할까요? 아 그래요? 염색하고 싶은 사람 오세요. 자 그러면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하시면 어떨까요? 네. 자, 화장실은 우측에 있습니다. 네. 화장실 다녀오세요. 네.